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뭐 아침에 딱 녹음을 하려고 하는 딱 순간 마이크를 켜놓고 딱 준비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제 뭐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뭐 간염 검사도 하고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되니까 거기도 가고, 본인도 무슨 예방 주사 맞는다고 갑자기 해가지고 되게 먼 데까지 갔다 왔어요. 뭐 가가지고 뭐 검사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고 이제 늦게 와서 점심을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다 깨니까 지금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방송은 계속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할 건데,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그거랑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추세는 비슷해요.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이 와야 그 다음에 6,000불 고지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하향할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사실은 상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얘가 말한 게, 이 사람이 말한 게 많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생각한 거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전량을 다 뭐 매도해가지고 현금화를 뭐 해놓고 기다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포지션을 지금 잡아놓은 것도 있고, 현금이 있는 거는 약간 되게 많이 밑에다 이제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오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집에서 이제 나가기 전까지는 160불 언저리에서 주저하면서 이더리움이 그냥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면 163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9불, 158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밤을 넘어서 내일까지 만약에 160불 언저리, 163불 언저리에서 만약에 계속 비비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그림대로 분명히 갈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10일이 넘는, 그러니까 5월달 넘어서는 이제 10일, 5월 10일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조정이 있다면 분명히 시세 분출을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기준에선 200달러가 넘을 거고,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땐 22만 원이 넘을 거고, 다음번에는, 그리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는 6,000불을 넘을 거다. 근데 6,000불을 넘는다는 얘기는 사실 얼마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5,600불, 뭐 5,500불에서 살짝 비트코인도 비비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토마스 리라는 분이 이제 지금 보면 테더에 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좀 이따가 다른 뉴스를 다시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있었던 이제 테더에 관한 그 루머에 관한 어떤 그 문제가 불거졌던 거에 관해서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암호자산 마켓에 이게 패닉을 이게 전반적으로 이끌었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 이제 지금 크립토 마켓에 이게 겨울이 끝난 거냐? 라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질문을 던질 때는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하고 이제 그 생각을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 차트적인 관점에 관해서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2주죠.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건 14일이에요. 그래서 테더 문제에 관해서 무슨 뭐 거기서 명확하게 100% 해석된 그런 거에 관해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좀 이따가 다른 기사랑 이제 다른 문장하고 같이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단기적인 시세 상승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린 칼라가.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어떤 견해를 피는 건데, 이 사람은 2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주간 만약에 이게 유지를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를 한다면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나쁘지 않은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에 관해서 겨울이 끝났다. 근데 불장이라고 본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때까진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도 비슷한 어떤 그 견해로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좀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떨어지는 그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건 떨어지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 사람이 딱 그린 게 지금 보면은 5월 7일에서 5월 10일까지의 구간을 보고 차트를 뒤집어서 거꾸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5,600불에서 이렇게 좀 비비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지냐고 이 사람은 보는 건 뭐냐면 한 5월 7일, 5월 8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정도 되겠네요. 이번 주 주말 넘어서 다음 주 초 정도 되겠네요. 5월 7일, 8일 정도 되면.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4,723불 정도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정도 패닉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견조한 흐름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알트코인들도 전저점을 갱신한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만약에 조정 구간을 준다면 진짜 크게 하방을 봤을 때는 4,700달러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견해에 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꾸로 났기 때문에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인 상승, 그 다음에 하락 패턴을 그려갈 거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방송하시는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 시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이 나신 분들, 막 기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찬물을 끼얹는 어떤 그런 관점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로만 보시고 제가 그렇다고 전량을 다 현금화해서 막 그러진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이라서 매수는 이번에 저가에 좀 걸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포지션 잡아 놓은 거는 그냥 둘 거예요. 예, 왜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민감하게 대응하기 뭐하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셔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렌 노이너라는 암호화폐 투자자면서 이제 기자인 사람이 있죠. 근데 간간히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암호화폐 기사 이런 데서 이 기자가 많은 언급을 하고 우리도 영향을 받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테더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그 자금에 관해서 이제 비트바이넥스에서 74% 정도는 그게 패깅이 돼 있다. 준비돼 있는 자금이 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26%는 빠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만약에 해답이 나왔다면 그걸로써 모든 해답이 다 의구심이 풀어진 거냐. 이거는 완벽한 뉴스가 아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어떤 그 하락세를 분명히 불러올 거다. 자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뉴스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관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이거 갖다 또 장난을 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장난을 치면 지난번에 떨어졌던 것보다 조금 더 떨굴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한 개인 트레이더인데 이것도 누가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는 그림에서는 이런 지금 몇 가지 패턴이 있죠. 쭉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뭐 세 가지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선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 그 다음에 핑크색이 있죠. 제일 위에 핑크색으로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추세가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 그 다음에 6,481불에서 조정을 6,250불까지 하고, 그 다음에 6,700불을 넘어버리는 거. 그게 1번 시나리오. 그리고 2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그재그 패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그재그 패턴인데 첫 번째로는 5,750불.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5,250불, 그 다음에 6,250불을 찍고 그 다음에 하향을 하는 게 4,733달러. 예.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상 지금 여기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거 아니면은 두 번째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을 다시 조정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 시각이 지금 시장에 되게 팽배하게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뒤져보고 트레이더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6명이 비슷한 견해, 약간 단기적인 시세 상승, 그 다음에 하방에 깊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맞다면 저도 거기다가 포인트를 더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와야만 우리가 기다리는 비트코인의 6,000불이 넘는 그 마의 벽을 뚫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이제 수장이며 제왕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200불 구간을 넘으려면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와야 분명히 200불을 넘을 수 있는 도움닫기 구간이 분명히 올 수 있다 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은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사실상 삼각수렴 막판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의 점선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끝자락에 보시면 A, B, C, D, E 구간에서 갑자기 급등 패턴이 나왔어요. 급등 패턴이 나와서 5,500불, 5,600불을 갑자기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하락을 계속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하락의 폭은 보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5,100불, 그리고 아니면 5,100불 더 지나서 4,900불, 4,700불 이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급하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근데 이렇게 보는 친구가 많다. 근데 조금 전에 아마 비트코인 차트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있으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렇게 완성돼 있다는 얘기는 오른쪽 어깨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높이 지금 중간에 있는 머리 끝 5,600불, 5,700, 5,650불, 5,700불까지 결국에는 못 찍고 지금 슬금슬금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서 쭉 하락세를 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4,900불, 4,950불 언저리에서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뭐 트레이더들이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은 이제 지금 반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미세고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윗급에 계시는 분인데, 개발자로서. 근데 이분이 이번에 보면은 WEF라고 그래서 세계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에 이번에 오미세고가 지금 보면은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제 참여해서 조언을 하기로 이번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한다는 거에 관해서 이번에 트윗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참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더격이 되는 뭐 여러 개의 이제 정부들, 왜냐면 세계 경제 포럼이니까 그런 정부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문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이 오는데, 자기네들이 이번에 거기 가서 뭔가 조언을 할 거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 경제 포럼이 그렇게 뭐 허접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단 중요한 거는 오미세고도 여기 참가를 한다. 다른 코인사들도 분명히 참가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오미세고는 제가 주력으로 계속해서 밀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세에 관해서 좀 많이 떨어지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아마 이해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투자한 거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이 있으시려면, 여러 사람이 던지는 견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도 해외의 유튜버들이, 아니면 해외 트위터들이 던지는 뭐 예를 들어서 오미세고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시고, 과거의 것도 찾아보시고, 투자사가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는 거는 과연 누굴까? 근데 저는 제가 작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소프트뱅크에서 분명히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미주은행에서도 여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한 거고,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진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댓글에 남기셨는데 사토시가로 전저점을 갱신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내 자신이 이거에,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내 자신이 직접 찾아보고 그거에 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타 유튜버한테 뭐라고 괜찮냐 물어보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오미세고를 내가 야 우리 10만원에 팔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리플을 뭐 10만원에 팔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저는 솔직히 오미세고 10만원에 팔자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더 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그렇고 오미세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말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거는 내가 찾아보자. 어쨌건 중요한 건 세계 경제 포럼에 이제 블록체인 회사로서 이제 참가한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 뭐 74%를 이제 이번에 암호자산에 벡트 됐다, 지금 패깅됐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에 관해서 얘기인데, 테더가 지금 이번에 보면 달러 자산에 관해서 74% 정도 준비 자금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대다수의 은행들은 준비되어 있는 자금이 10%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는 베어리시고, 그리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불리시다 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넌지시.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시세 상승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바젤 3에서 내놓은 국제 BIS 자기자본 비율 따지면 최소한 10%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은행으로서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라고 여기 써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비트바이넥스는 74%나 그 테더에 관해서 자금 확보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넘어서 내일까지 진짜로 가서, 아까 토마스 리가 말한 거, 톰 리가 말한 것 같이 앞으로 10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최소 봤을 때 일주일 정도를 그냥 좋게 어떤 흐름, 그러니까 약조정을 가고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있다면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부터 슬금슬금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조금 위험한 구간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시는 붉은 피가 여기저기 보이는 어떤 베어마켓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마지막 조정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불장이 다가오는 거에 관해서.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약간 그런 색깔이 되게 짙은 건데, 그리고 아까 이것도 또한 이제 주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토마스 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S&P 500 지수가 지금 올타임 하이로 계속해서 이제 정고점을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2019년 들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투자자가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이미 빠져나갔다는 거에,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엔. 그래서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요 근래에 미국 주식시장이나 S&P 500 지수에 관해서, 그리고 강달러에 관해서 너무 주장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적인 거지, 제가 장기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S&P 500 지수, 각종 미국에서 말하는 어떤 지표에 관해서 너무 긍정을 많이 하고, 오히려 한국에 관해서만 디스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토마스 리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어떻게 오르겠어요. 그죠?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 없다고. 비트코인이 이번에 조정을 겪는다면 저는 결국에는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다. 그 다음부터는 대세 상승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6,000불을 넘어야 결국에는 최소한 500원 이상은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어저껜가 오늘 새벽인가 아마 나온 걸 아마 아실 텐데, 예전에 뉴스에서 아마 나온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나스닥의 그 리플 지수가 올라갈 거다.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지수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리플 지수가 세 번째로 이제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리플이 지금 가격에 있는 게 사실은 되게 허접하고 재미없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6,000불을 넘는다면 이번 조정을 지나서 최소한 500원 이상은 간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로 하셔도. 저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리플, 이 세 가지 지금 어쨌건 지수가 이제 등재됐다는 게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사실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데 시세는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너네 털고 나가, 이거죠 사실은. 우리한테 다 양보해, 너네 털고 나가. 너네를 위한 시장은 절대 아니야. 그냥 있어야죠. 끝까지 이제 홀딩하고 끝까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누가 이제 예측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쫙 보가지고 이 그림만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누가 이제 그림으로 나온 건데, 제가 그린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하락 패턴,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 상승, 이 5월 며칠까지는 있을 수 있다. 5월 며칠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봐야 비트바이넥스가 지금 보면은 시세가 다른 데보다 200불 정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크라켄이나 아니면 바이낸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5,348불 대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오랫동안 비벼서 여기를 만약에 못 넘으면 이번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이번에 오른쪽 어깨가 쭉 처지면서 4,800불, 4,700불 이때까지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볐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4,400불까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향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지금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알트코인은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2월달 말이나 3월달 됐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론 지금보다 많은 자산이 사라질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근데 그 구간을 잘 넘겨야 된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안 오면 다행이죠. 물론 기쁘고, 지금같이 뭐 그냥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 상승, 그리고 또 사이드웨이, 또 단기적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절대로 이 시장을 냅두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인데, 과이도가 아마 아실 거예요. 과이도가 누군지. 그래서 과이도가 지금 마두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대입해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일단락을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그거에 관해서 태클을 걸은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먼저 태클을 건 거지. 지금 보면은 마두르라는 그 사람이 보면은 많은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해외 외신이나 여러 가지 칼럼들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보면 마두르가 독재자이며 막 이렇지만,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지금 베네수엘라를 건드렸냐. 근데 가만히 계속 지난번 과거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석유에 관한 패권이 있는 데는 항상 미국 정부가 개입을 했어. 지난번에 이란 사태가 있을 때, 이라크 사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베네수엘라를 건드린 거예요. 화약고는 계속 옮겨가면서. 근데 얘네가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선에서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약하니까 일단 건드려 놓은 거죠. 왜? 근데 사실상 베네수엘라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알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실 이득해서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가져가는 이득이 많은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결국 베네수엘라 국민이라는 거죠. 권력자들 틈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해석하는 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결론을 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는 거, 우리가 조중동에서 나오는 뉴스들 말고 많은 글들을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보면 막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서는 시각의 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어떤 그 시각만 보지 마시고,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베네수엘라가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뭐 마두로 정권이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수를 쓰는 게 누굴까? 왜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오미세고 차트인데 어저께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저점을 되게 많이 갱신했다. 그래서 전저점을 갱신했는데 또 찔끔 올랐어. 뉴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나 오미세고 같은 거를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가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력들이 많은 자금을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 코인이 오히려 나중에 진짜 불장이 오면 다른 코인보다 되게 많이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미세고 말고 다른 것도 사토시가로 되게 많이 꺼져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댓글 다시는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코인 하는 게 낫고,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전저점을 갱신했지만 이런 장난이 앞으로도 또다시 많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6월 달에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대규모 행사가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골드, 실버, 플래티늄. 금 가격 1281달러, 은 가격은 14달러 99센트. 이것도 눈여겨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시세를 계속 보셔라.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무슨 세계 경제에 위험이 있다, 한국 경제가 뭐 파산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경제는 안 좋게 막 이렇게 매스컴이나 어떤 그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매스컴에서 끌고 가는데, 오히려 통일이라는 그런 거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 여기가 대규모 투자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여기가 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댓글이나, 우리 보면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한국 정부 망한다, 뭐 이민 가야 된다, 헬조선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근데 제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헐벗고 못 사는데 외국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미리 그런 걸 다 경험해서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객지에 가서 일하면서 방세 내면서 막 그렇게 산다는 게, 또 외국에는 또 전세도 없어. 그냥 렌트비예요, 렌트비. 2주 렌트비. 아니면 한 달치씩 그냥 집세한테 우리가 걔네는 전세도 없다는 거 분명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세라는 거는.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GMP 높으면 뭐 할 건데? 세금으로 국가에다 퍼주고, 집세 주고, 먹는 거, 물가도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오를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제가 다른 뉴스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 뉴스는 뭐 전반적으로 제가 안 좋은 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그냥 참고 자료, 그리고 내가 트레이딩 하는데 참고 자료로서 그냥 사이드 보조 지표로만 활용을 하시지,
괜히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전량 다 매도하시고 밑에다 걸어두시고 준비해 두셨다가 만약에 폭등하면 저를 얼마나 많이 원망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홀딩하고 있는 게 더 많다. 근데 현금이 있는 거는 밑에다 분명히 걸어 놓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제가 드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늘 유튜브 늦게 올려드린 거에 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설상 시세가 슬금슬금 높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언지를 드렸던 그런 코인들 그리고 그 외적인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코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가격대는 분명히 가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